주간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오늘 또 아침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중간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회담을 주선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낙폭을 좀 좁히는 건데요. 변동성이 여전히 큽니다. 이번 주 전망 어떻게 하세요? 네, 사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핵심 재료였던 연준의 긴축에 대한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발발 가능성은 아직 확실하게 해소된 것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시장은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일단 연준과 관련해서는 이번 그 FOMC 1월 그 회의 결과를 보니까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 올린다, 아니면 올해 6, 7회 이상 기준금리를 꾸준하게 올릴 것이다라는 등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좀 아주 좀 나쁜 예로 좀 각오하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그런 이것을 뛰어넘는 매파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발표한 그 중국의 1월 PPI 결과도 보더라도 9.1% 증가로 나왔는데 예상치였던 9.5% 증가보다 낮았고, 그리고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나온 직후에 그 3월 기준금리가 0.5% 인상될 것이라는 확률도 지금도 50% 미만으로 낮아졌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게 시시각각 재료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그 구심점을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조만간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계속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근데 돌이켜 보면 발발 예정이 원래는 16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차례 불발로 끝났었고, 그리고 만일 발생하더라도 사실 그 지난번에는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이 상당히 큰 이슈였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반군 거점지 통합 목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발발하더라도 국지전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나서 일단 우려하는 그 글로벌 세계 대전까지로 확정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연준의 3월 금리 인상폭이 확정이 되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국지전이 발생하든지 하는 이런 이슈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오히려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악재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지켜볼 변수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번에 그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인플레,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두 가지 변수 모두 지금 환율과 유가에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환율과 유가를 좀 방향성을 지켜보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큰 악재의 어떤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향후 증시 전망에서 그 연준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 순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터닝 포인트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주식을 조금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현재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서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그 수급과 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주 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 개인들이 주간 단위로 보면 올해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산 업종을 보니까 반도체, 운송, 유통, 은행, 보험 업종을 순매수해서 주로 이제 키워드를 살펴보면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업종, 그다음에 리오프닝 업종, 그리고 금리 상승 수혜 업종을 고르게 매수를 했는데, 반면에 기관은 지금 음식료, 화장품, 운송 요 세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결국 기관은 리오프닝과 관련한 특정한 업종에 국한된 매수가 특징이었다고 본다면, 결국 리오프닝이 지금 좀 공통 분모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지금도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업종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 결국
지금까지 어수선 시장에 수급이 가장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 말씀드린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걸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면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전처럼 저점을 막 훼손하고 그렇게 가기보다는 뭔가 좀 변동성 속에서의 상승 모색, 제한적인 종목은 일부 좀 조심스럽지만 매수 이렇게 말씀 정리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섹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성장주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BBIG로 불리는 대표 종목들이 올해 시총이 많이 빠졌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거잖아요. 네네. 이들 종목은 올해는 힘든 거예요.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지요. 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네. 그것은 이게 이 업종 전반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업종 내에서 그 차별화된 종목이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좀 세분화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저는 반등 시마다 뭐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기간에 성장주가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전통적인 이론인데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주는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적정 밸류에이션 수준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적보다 주가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할인율 부담이 좀 높아지면서 적정 밸류에이션도 낮아지고, 그리고 유동성 시기에 이런 종목들, 성장주들이 상당히 큰 상승을 기록한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기서 또 발생을 하게 되면서 좀 수급이 좀 많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과거에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꼭 진입을 해야 되냐 이런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뭐 확실히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지금 적정 주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서 성장주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는 가능하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사실 근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이 기관 투자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투자자라면 기간 수급 정도는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이게 변화되는 것이 뭐 제가 볼 때는 한 주간 단위로 좀 체크를 하시면 이게 변화를 충분히 좀 감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전체 시장이 사실 성장주, 가치주 뭐 이런 구분 없이 전부 하락한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는 특히나 더 낙폭이 단기적으로 과대하기 때문에 지금 만일 시장이 어떤 전체 시장이 터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많이 반등한 상황에 단기 낙폭과대로 상승을 한다면 그 시기에 비중 축소를 좀 이용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BBI 중에서는 이제 거기서 중에서도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 나눠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급락한 2차 전지, 그리고 NFT와 코인 연계 게임으로서 지난해 큰 상승을 기록한 게임 업종보다는 오히려 보다는 3월 이후에 바이오 업종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든 인터넷 업종에서의 반등 확률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결국 가치주, 경기 민감주가 주가 정상화 과정을 보인다는 그 과정에서 이 성장주들이 그 주식보다 주가 아웃퍼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은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BBI주 좀 싸게 살만합니까? 여쭤봤는데 업종별로 다르다. 네. 인터넷 가운데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반등하는 게 좀 의미 있죠. 오늘도 3% 가까이 카카오는 오르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시장에 제한된 에너지 관심이 있는 거는 1순위가 리오프닝인데 오늘 여행주 얘기를 하시네요. 리오프닝 가운데 여행주를 좋게 보시는 이유에서인가요? 아니, 여행주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 회복 순서가에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가장 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에 상당히 그 반등이 크게 했는데
그 주가 수준이 아직도 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조금 순위를 좀 후순위로 좀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만일 당장 내일이라도 국내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마스크 착용 규제가 폐지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주류 업종이라든지 화장품 업종, 카지노 업종, 엔터 업종은 바로 실적 회복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은 특히 이제 해외여행 위주인데 상대 국가의 격리 해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격리 규제도 폐지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여행은 또 성수기라는 그런 계절적 이슈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적 회복이 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여행업 내에서도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자유여행은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겠지만 수익성이 높은 패키지를 주로 다루는 그 대형 여행사들, 이 패키지의 주요 고객층이 고연령층이라는 점에서도 당장 그 대형 사회에서는 실적 회복이 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전격적으로 실시되더라도 결국 본격적인 수요 회복은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형태는 티켓 판매 위주로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일단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 위드 코로나 또 시대로 봐서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아직도 그 주가가 기대감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좀 이렇게 기저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묘소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르게 대응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런 대응을 지금 상반되게 하고 있는 대형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1위 하라톤은 지난해부터 리오프닝을 준비한 관계로 현재 지금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2위 모투어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지금 안정성 측면에서는 모두투어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투자 전략은 일단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주류 화장품, 카지노 종목의 우선순위를 좀 두시고요. 그리고 여행업 내에서는 현재 수급이 상당히 개선 중인 종목들에 한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모두투어, 인터파크가 이런 종목이다라는 점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행주는 우선순위가 좀 밀린다. 그러면 선순위는 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료? 네, 음식료 중에 주류 쪽, 뭐 카지노라든지 카지노, 화장품 이런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이런 쪽이요.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제 거리두기가 확 풀리게 되면 1차적으로 소비가 실제로 늘어나느냐 아니냐를 그렇게 보면 여행주는 좀 더디고 여행주보다는 항공주는 조금 낫고 그렇죠. 아무래도 항공주는 뭐 이제 근데 지금 사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도 많고 그리고 좀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회복되지는 않지만 그 회복의 시기까지 견딜만한 그런 뭐 저가 항공주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화물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은 뭐 꾸준히 지금 뭐 나쁘진 않다 뭐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체크할 일정하고 전략하겠습니다. 목요일 금통인데 금통일은 뭐 이번에는 금리 동결 전망이 높고요. 그 밖에 또 어떤 지표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함께 좀 묶어서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사실 이번 주 미국 후장도 있고 일본 휴장도 하루 있어서 상대적으로 증시 일정의 민감도는 좀 떨어지는 주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금통위에 이제 기준금리 동결되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제 관련된 그런 전망치의 수정이 얼마큼 나온지도 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1월 제조업 PMI 속보치 뭐 기습적으로 나올 건데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인플레 전쟁과 관련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수대가 아직은 반등 구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돌발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할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재료들이 지금 글로벌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 지속 관심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국은 유동성 회수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목적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에 근거한다는 점 그리고 리오프닝도 결국은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켜켜이 악재가 쌓여있는 증시, 포트 구성 전략, 대응 전략,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